진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이 내쉬는 날숨이 보이는 능력이었다. 진은 사람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마치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연기처럼 불투명한 기체가 보였다. 이 능력은 진이 성인이 됐을 무렵 갑자기 생겼다. 진이 이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신기했고 그 다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짜증만 났다. 거리를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쉬는 숨으로 인해 온 거리가 뿌옇게 보였다. 진은 거리를 걸을 때면 매일같이 수독차가 지나간 직후에 거리를 걷는 기분을 느꼈다. 상대와 대화하려고 할 때도 상대가 내쉬는 숨에 얼굴이 가려져 흐릿해지곤 했다. 처음엔 손을 휘휘 저어가며 연기를 쫓는 신용을 했었는데 상대로부터 냄새가 나느냐, 내 말이 듣기 싫느냐는 식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턴 그런 행동도 자제하게 되었다. 이 능력이 너무 불편했던 진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능력에 대해 설명할수록 의사는 진을 망상증 내지는 조현병 환자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진은 의사의 그런 태도가 짜증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론 병원 상담도 포기한 채 이대로 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은 주말이기도 해서 모처럼 집 밖으로 나왔다. 진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된 후부터 어디를 가든 항상 흐릿한 광경만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혼자 사는 집에선 연기를 내뿜는 것이 오직 본인뿐이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이 그 능력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할 때면 가끔씩 나와서 산책을 하곤 했다. 진은 산책을 할 때면 최대한 연기가 적은 곳으로만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그로 인해 목적지를 빙 돌아가게 되더라도 희뿌연 연기 속을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진은 평소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그 경로엔 번화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예서 평소엔 접근 자체가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엔 벽을 짚어가며 걸어보기로 하면서 과감하게 번화가로 접어들었다. 이 날숨은 그저 눈에만 보일 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지만 진은 괜히 인상을 쓰면서 숨을 최대한 참으며 걸었다. 그렇게 번화가를 걷던 진은 문득 번화가 한 구석에 나 있는 어느 골목을 발견했다. 진은 그 골목의 풍경이 지금 서 있는 번화가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서둘러 그 골목을 향해 걸었다. 중간에 연기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일 뻔했지만 진은 연신 죄송하다 인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로 한 채 골목에 다다랐다. 진의 예상대로 이 골목길엔 뿌연 연기가 하나도 없어 거리가 아주 선명했다. 진은 이렇게나 환하고 선명한 길을 본 적이 언제였는지 곱씹어 보면서 홀린 듯이 골목길을 걸었다. 비록 뿌옇긴 해도 휘황찬란했던 번화가와는 달리 이 골목은 제법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는 앤틱한 느낌의 거리였다. 와, 이 동네에 이런 길도 있었어? 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외국에 온 관광객처럼 신기한 눈빛으로 연신 좌우를 둘러보며 걸었다. 그러다 진의 눈에 작은 카페 하나가 들어왔다. 앤틱한 거리만큼이나 분위기 있어 보이는 카페였다. 진은 처음 이 골목에 들어왔을 때처럼 마치 이끌리듯 그 카페에 들어섰다. 카페 내부는 생각했던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진은 유리문을 밀자 딸랑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을 쳐다보는 카페 주인을 보았다. 이 거리는 다들 분위기를 맞춰서 다니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주인 역시 아담한 체형의 귀여운 외모를 가진 똑단발의 여성이었다. 진은 어서 오세요 하는 주인의 명랑한 인사말을 들으며 카운터 앞에 놓인 손글씨로 직접 쓴 듯한 메뉴판을 살펴보았다. 진은 생각보다 가격도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며 음료를 주문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진은 순간 무언가를 깨닫고 얼어붙는 바람에 하려던 말을 끝맺지 못했다. 진은 자신이 카운터 바로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주인의 얼굴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진이 어디를 가던
카운터 너머의 상대는 흩날리는 상대의 날숨으로 인해 항상 목 아래만 보였었다. 그러나 지금 진은 그 귀엽다고 생각했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부끄러운 감정 대신 놀라운 감정이 앞서고 만 것이었다. 그런 진의 사정을 모르는 여주인은 말을 하려다만 진의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손님, 하는 여주인의 조심스런 질문에 겨우 정신을 차린 진은 멋쩍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음료를 주문하고는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았다. 진은 최대한 무심한 척하면서 연신 커피를 만들고 있는 여주인을 흘낏 쳐다보았다. 역시나 아까 진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저 여주인에게서는 날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진은 혹시나 자신의 그 빌어먹을 능력이 사라졌나 착각했다. 하지만 카페 통유리 창에 비치는 자신과 그 앞에 아른거리는 희뿌연 연기를 보며 그건 아니구나 생각했다. 진은 여주인이 자신의 음료를 만드는 광경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진의 시선을 느낀 것인지 문득 진 쪽을 바라보던 여주인과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재빨리 시선을 거두곤 쭈뼛거리며 못 본 척했다. 몇 분 정도가 지나자 여주인이 음료를 들고 나왔다. 진은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이 따로 부르지 않아도 미리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여주인이 살가운 눈웃음을 지으며 음료를 건넸고 진은 음료를 받아 들곤 어버버한 몸짓으로 카페를 나왔다. 다음날 아침 진은 눈을 뜨자마자 어제 본 그 여주인을 떠올렸다. 도대체 왜 그 여자는 날숨이 보이지 않았을까? 진은 계속 그 생각만 들었다. 진은 확실히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니 혼란스러웠다. 진은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파지는 느낌이 들어 침대에서 일어났다. 진이 화장실 불을 켜고 세면대 앞에 섰을 때 진은 다시 한번 놀라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세면대 위에 달린 거울한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 본 그 여주인처럼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내쉬는 날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 진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폰을 켰다. 그리고 유튜브를 켜고 아무 영상이나 사람이 나오는 것을 틀어보았다. 영상은 5명의 여성이 무대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연기를 거칠게 내뿜고 있었다. 춤이 격렬해질수록 내뿜는 연기도 더욱 거칠어지고 많아지면서 영상이 끝날 무렵엔 그녀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진은 그 영상을 보고 나서야 어제처럼 자신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진은 침대에 걸터 앉아서 뒤죽박죽 뒤섞인 머릿속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을 찾았다 했더니 이번엔 그 자신 역시 능력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진은 침대에 앉은 채로 가만히 있는가 싶더니 이윽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진은 다시 어제 그 골목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문을 열자 딸랑 소리와 함께 그 여주인이 진을 보면 인사했다. 또 오셨네요. 여주인은 반갑게 웃어주며 진을 맞이했다. 그 미소에 진은 하마터면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까먹을 뻔했다. 다행히 금방 기억해내고는 음료를 시켜 카운터 가까운 쪽에 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주인이 음료를 만드는 광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역시나 여주인에게서도 날숨은 보이지 않았다. 진은 끝없이 머리를 굴렸다. 음료가 나왔을 때쯤 진은 이미 어떤 결심을 세우고 있었다. 여주인은 음료를 가지고 진의 자리에 놓아주며 외모만큼이나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또 와주신 게 감사해서 서비스로 쿠키도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구운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진은 쿠키를 잠깐 내려다보고는 이내 활짝 웃으며 답했다. 정말 감사해요. 커피가 맛있었거든요. 여주인은 진의 대답에 기쁜 듯 웃어주곤 다시 카운터로 돌아서려 했고 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여주인이 진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뒤를 돌아보자 진은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쪽도 다시 보고 싶었기도 했고요. 진은 속으로 어쨌든 반쯤은 사실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진의 대답을 듣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게 웃더니 황급히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진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그 카페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주인과 소통하며 빠르게 가까워져 갔다. 여주인의 이름은 민이었다. 나이는 진보다 한두 살 어렸고 카페를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었다. 진이 호감을 나타내는 말을 할 때마다 민은 한껏 얼굴을 붉혔고 진은 어느새 자신의 목적도 잊고서 그런 민의 모습을 귀엽게 느꼈다. 오늘은 나랑 같이 퇴근해요. 어느 날 민이 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썹을 치켜 올렸고 민은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진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분이 오히려 진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진은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가게를 마칠 때까지 한쪽 구석에 앉아 음료를 홀짝이며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자 민은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진의 손을 잡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끌었다. 진은 드디어 민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진은 민에게서 자신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진은 민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 접근하게 되면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민은 여성 전용 오피스텔이라는 곳에 살았다. 여성 전용이라는 문구가 내심 마음에 걸렸던 진은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민은 그런 진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며 진을 건물 안으로 이끌었다. 오피스텔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민을 따라 계단을 오르던 진은 얼핏 일부 층의 현관문에서 연기 같은 게 새어나오는 걸 본 것 같았지만 금세 잊어버렸다. 민의 집은 4층이었다. 때문에 간만에 계단을 오르느라 숨을 헐떡이긴 했지만 이제 진은 자신의 숨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용의 브레스처럼 뿜어내고 있을 거라는 상상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민의 집은 카페만큼이나 깔끔하고 아기자기했다. 집주인의 성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인테리어 같았다. 실례합니다 하며 장난스럽게 말하며 진은 민의 집 안에 들어섰다. 둘은 어색하게 민의 침대 양쪽 끝에 걸터 앉았다. 이윽고 진이 먼저 민을 바라보았고 민도 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민이 벌떡 일어나더니 수줍은 목소리로 씻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다. 진은 민이 사라진 후 어색하게 앉아 발끝으로 의미 없는 선을 그려대며 눈으로 방을 훑었다. 그러다 진의 눈에 굳게 닫힌 어떤 문이 들어왔다. 진은 조심스럽게 욕실로 다가가 문 쪽에 귀를 가까이 댔다. 쏴 하는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였다. 진은 최대한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굳게 닫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특별히 눈에 띄거나 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기운이 느껴졌다. 끼익 하고 요란한 경첩 소리를 내며 열리는 바람에 진은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다행히 욕실에선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진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다 못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은 옆쪽 벽을 더듬어 보았다. 다행히 진의 예상대로 그 부근에 버튼이 있었다. 딸깍 소리를 내며 불이 켜진 방 안에는 커다란 옷장들이 잔뜩 있었다. 진은 여긴 옷방인가 생각하며 다시 불을 끄려고 했다. 그 찰나 진은 보고 말았다. 옷장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연기를. 그리고 다른 옷장들 속에서도 조금씩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은 사색이 되어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진은 오직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진은 원래 이곳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진은 황급히 현관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혹시나 욕실 문이 열릴까 차마 쿵쿵거리며 달릴 순 없었다. 그리고 현관문에 다다르고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진은 또다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 문틈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스멀스멀 새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이 문득 계단을 오르며 보았던 다른 집 문틈 사이 연기를 떠올렸을 때 진의 등 뒤에서 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요? 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처럼 희뿌연 연기 사이로 민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